여보, 오늘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계약 연장은 힘들 것 같다네. 슬슬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진짜? 계약 연장 안 된대? 1년밖에 계약 안 해서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괜찮은 집 있나 알아보려면 바로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 여보,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살까? 매번 이렇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 엄마가 이번에 좀 보태주실 수 있다네. 남는 돈은 대출 내면 되고. 아, 그럴 거였음 결혼할 때 진짜 매매로 신혼집 했지. 애초에 모아놓은 돈 없어서 좀 모으면서 매매하기로 한 거잖아.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매매는 무리야. 그때는 엄마도 빌려줄 돈이 없으셨고 지금은 보태주신대잖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아니 어디 받은 데라도 있어? 갑자기 왜 생떼를 부려? 역시 당신은 눈치가 빠르다니까. 사실 받은 데가 있긴 한데. 어딘데?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가서 좀 볼까?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줘? 아, 보면 알아. 내일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왠지 불안한데. 여보, 일어나. 얼른 출발해야지. 아, 졸려. 아침부터 어디 가는데? 어디긴 어디야. 우리 이사 갈 집 보기로 했잖아. 아니, 진짜 이렇게 갑자기 간다고? 그럼 내가 뭐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얼른 가자.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다고? 3시간 후. 알아봤다는 집이 영종도였어? 어때? 그래서 미리 말을 안 해준 거였구나? 내가 안 온다고 할까봐. 끝자락이긴 해도 서울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영종도에서 출퇴근을 해. 당신은 할 수 있겠어? 당신이야 재택도 가능한 회사니까 별로 큰 상관없지 않겠어? 나는 뭐 차 타고 다니면 되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차가 있다고 차를 타고 다니겠다는 거야? 차가 없긴 왜 없어.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차 있잖아. 그게 나한테 물려준 건데 왜 오빠가 타고 다니냐고. 아이 빡빡하게 왜 그래 여보. 우리 부부잖아. 당신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같이 쓰는 거지. 아 미치겠다. 이렇게 멀리서 살면 차는 당연히 내가 써야지.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재택이 된다 해도 둘 다 재택 안 하는 날은 뭐 어떡하라고? 아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말란다. 나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차는 당신 타고 다녀. 그럼 다 해결된 거지? 해결이 되긴 뭐가 돼. 집을 제대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여보, 참고로 집은 아내만 보는 거 아니다. 일단 여기가 바다랑도 가깝고 영종도 치고 교통편도 꽤 괜찮아.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거든. 이 동네가 또 신혼부부가 많이 살거든. 아기나 기르기도 좋게 초등학교도 바로 옆이야. 설마 지금 벌써부터 약 파는 거 아니지? 집 보기도 전에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뭘 또 그렇게 말해. 참고하라는 거지. 뭐 말로만 들었을 땐 위치는 괜찮아 보이네. 30분 뒤. 여기라고? 아깐 오피스텔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빌라잖아. 내가 오피스텔이라 했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거기서 거기지 뭐. 초등학교도 가깝다더니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여보, 걸어서 20분 걸리는 거면 엄청 가까운 거지 무슨 소리야. 걸어서 20분이면 버스로 한 정거장이야. 그리고 애가 다닐 거면 먼 거리지. 아니 다 떠나서 이런 집에 애랑 어떻게 셋이 살아. 아 당연히 애기 생기면 나와야지. 뭐라고? 그럼 이 집을 굳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일단 내 계획은 이거야. 우리 부모님 말씀으로는 여기가 3년 뒤에 재개발 들어간대. 그럼 집값이 확 뛴다나 봐. 그럼 우리가 3년 정도 살다가
다른 곳에 지금처럼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여기는 투자 개념으로 뒀다가 파는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집도 지금 우리가 사기엔 충분히 비싸. 이왕 대출까지 내서 살 거면 아기까지 같이 살 수 있게 제대로 괜찮은 데를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좁은 구축 빌라를 이렇게 집값 비싼 시기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여보, 집값이 비싼 게 왜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가 딱 조건이 괜찮으니까 구축이어도 비싼 거야. 거기다 곧 재개발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집값이 뛰겠어? 신혼부부들이 죄다 영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앞으로 집값 왕창 오를 일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난 끝자락이어도 좋으니까 서울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사실 우리 형편에 제일 좋은 건 돈 모일 때까지 전셋집 구해서 사는 거야. 3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고생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가 싶어서 그러지. 여긴 너무 건물도 우중충하고 골목도 좁고 밤엔 위험해 보여서 이런 데서 우리 아기 키우고 싶지도 않고. 외관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아기 키운다고 해봤자 지금 당장 낳아도 애는 기억도 못할 텐데 뭐. 여보,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걸 파야 큰 돈을 버는 거라니까. 우리 부모님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 부자 된 분들 많이 계셔서 잘 알아. 어머님, 아버님이 추천한 거야, 이 집을? 그렇지. 아휴, 내가 못 살겠다 정말. 그래서 보태주신다는 거구나? 울 엄마, 아버지도 자식이라고 아무 때나 큰 돈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들 아닌 거 알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해준다고 하신 거야. 우리 부모님 못 믿어? 시부모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할 거 아니야. 대출 내면 당신 혼자 갚을 거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줘. 난 다른 집도 보고 싶어. 비교군이 있어야 결정을 하던 말던 하지. 이만큼 괜찮은 집은 없다니까. 집값 오르는 거 잘 보시는 분이 추천해준 집이라니까. 그래도 남의 말만 믿고 우리 인생을 걸 순 없잖아. 내가 쉬는 날마다 다른 집도 좀 볼 테니까 기다려봐. 일단 여긴 우리 직장에서도 너무 멀고 재개발이 진짜로 된다는 가정하에 그거 빼고는 내키는 점이 너무 없어. 당신도 참 고집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짜증나네. 이런 건 고집 있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해야지. 알았어, 미안. 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건데 당신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빈정상해서. 한 달만 줘. 다른 지역 다른 집들도 좀 알아보고 결정할게. 그래, 알겠어. 연정, 잘 지내? 우리 볼 때 됐는데 연락한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서운하게. 아, 지희야, 미안해. 내가 진짜 연락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왜? 일이 많이 바빠? 일도 일인데 내가 또 곧 이사를 가야 해서 이사 갈 집 알아보느라고 쉬는 날에도 바빴거든. 이것도 진짜 일이다, 일. 헐, 너 이사가? 그 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원래는 그래서 당연히 연장하려 했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네. 집주인 자제분들이 와서 살 거라고 빼달래. 와, 진짜 너무하네. 신혼부부인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집 없는 서러움이란. 그럼 어디 쪽으로 이사 가게? 동네는 같아? 그게 또 복잡하다. 나는 같은 동네 전셋집으로 또 알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매매로 집을 하자네. 에? 매매? 너네 1년 사이에 돈 좀 많이 모았어? 그게 아니니까 문제야. 갑자기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겠다고 집을 한 채 사라고 했대. 오, 뭐야. 그럴 거면 진작에 해주지. 그래도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좋지가 않다. 시댁에서 사라고 하는 집이 어딘가 봤더니 위치도 그렇고 구축 빌라에 영 구려.
구축 빌라? 파릇파릇한 신혼부부한테 뭔 그런 데를 들어가서 살래? 차라리 원룸이어도 신축해서 사는 게 낫겠다. 위치는 어딘데? 영종도. 아 맞다. 너희 어머니도 부동산 쪽 일하시지 않아?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좀 아시려나? 아, 우리 엄마 완전 빠삭하지. 전문가인데. 근데 영종도라고? 거기 완전 저 끝 아냐? 이건 비전문가인 내가 들어도 좀 오바인 것 같은데. 거기서 서울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너랑 남편이랑 둘 다 직장 서울에 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재택할 수 있는 회사니까 괜찮을 거고 자기는 우리 아빠가 나 물려준 차 타고 다닌단다? 뭘 그렇게까지 해.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치겠어. 시부모님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지. 뭐 3년 뒤에 재개발이 될 거니까 3년만 버티라고 했다나? 근데 그런 집에서 3년이나 어떻게 버텨? 그냥 아무것도 안 보태주셔도 되니까 내 눈에 괜찮은 전셋집이나 들어가고 싶다. 야,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서 싹 알아봐 줄게. 재개발 여부까지 상세하게. 주소나 하나 찍어서 보내놔봐. 알겠어. 고마워. 너밖에 없다. 일주일 뒤. 연정아, 저번에 너가 보내줬던 그 빌라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지희야, 어머니가 뭐라셔? 엄마가 그쪽은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만 10년 다 돼가서 솔직히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가망 없다는 소리만 돈대. 웬만하면 그 빌라는 사지 말라던데? 그래? 그럼 3년 뒤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뭐지? 그런 식으로라도 이야기 흘려서 그쪽 동네에 구축 빌라 팔려는 사람들이 좀 있다나 봐. 너희 시댁에서 사라고 한다 했지? 엄마 생각엔 너희 시부모님들이 꼬임에 넘어가려는 것 같다던데. 진짜? 미치겠네. 좋은 정보 고맙다, 지희야.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아냐. 근데 이것도 우리 엄마 추측일 뿐이라 일단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야겠어. 일단 안 사는 쪽으로 최대한 유도해 보려고. 여보, 생각 좀 해봤어? 나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때 말했던 집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 부모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별로 추천 안 한다 하시더라고. 아, 그래?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당장 이사 가는 거 좀 귀찮긴 해도 평생 살 집 사는 건 신중한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그 집에 내 이름으로 계약금 걸어주셨어. 뭐라고? 언제? 당신이 며칠 동안 말이 없길래 긍정적인 줄 알고 부모님은 왜 그 집을 안 하냐고 하도 성화셔서. 아니, 그걸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해. 그래도 부모님이 모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보태주신다는데 어떡해. 우리 둘 다 결혼할 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뭐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도 없이 부모님하고 결정할 수 있어? 그 집이 부모님이랑 살 집이야? 나랑 살 집이잖아. 그리고 그 보태주신다는 돈도 아예 보태주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한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여보,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나랑 당신 잘 살아보라고 도와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진짜 실망이야. 실망은 내가 실망이지. 덜컥 계약금 걸고 통보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버리는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뭐야?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건 뭐야?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하란 대로 집까지 사. 부모님이 죽으라면 죽을래? 아니 그럼 당신은 부모님 말 안 들어? 그래서 좋을 게 뭔데?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잘못되는 자식은 봤어도 잘 들어서 잘못되는 자식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야, 그럼 너는 아내 말 안 들어서 잘못되는 남편은 본 적 없냐? 당연하지. 아내라 해봤자 또래인데 나보다 인생 경험이 더 있기를 해. 성숙하기를 해. 우리보다 몇십 년을 더 산 부모님이 당연히 더 현명하시지.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맞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뭐라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안 그래도 당신 이렇게 나올까봐 부모님이 당신 설득하겠다고 직접 오신댔어. 이따가 이야기해.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오신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당신도. 2시간 뒤. 며느라, 우리 왔다. 네, 아버님.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랐지? 아니에요. 이미 전후 사정 다 들어서요. 별로 놀라울 건 없네요. 네가 그 집 사는데 너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왔지. 젊은 애가 무슨 부동산에 대해 알겠니? 우리가 다 철저히 조사 끝에 결정한 집이니 너무 떨떠름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아니요, 어머니. 제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건 오빠 때문이에요. 어차피 살아도 저희가 살고 나중에 팔더라도 저희가 파는 집 아닌가요? 오빠가 너무 효자인 나머지 아내인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사버린 게 너무 당혹스럽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고 한 거니까 네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온 거다.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 안 해요, 아버님. 대출이니 어머님 아버님께 빌린 돈이니 오빠 혼자 갚을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빠가 혼자 갚을 능력이 되나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과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여자도 돈을 번다지만 벌면 뭐 얼마나 더 번다고 어디 여자가 남자 길을 꺾으려고 해. 가장은 외벌이로 집안 먹여 살릴 때나 가장인 거고요, 아버님. 지금 그 가장이 집안 거덜나게 생겼는데도 가장 대접 해줘야 하나요? 얘가 점점 왜 이래? 뭐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집 사기로 결정한 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절 설득하러 오셨다고요? 그런 것 치고는 설득은 전혀 안 되네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오신 김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해도 되나요? 여보,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래? 전 이렇게 30 중반이 돼서도 부모님 품 못 떠나는 남자랑 못 살겠거든요. 저딴 투자 가치도 없는 집에 목매여서 제 귀한 인생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방금 결심했어요. 너 그게 우리 앞에서 할 소리야?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부부끼리 일은 둘이 해결해야지. 어디 어른 앞에서 협박식으로 통보질이야? 네, 부부끼리 일은 둘이 해결해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방해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오빠가 가장답게 부모님 끊어내지도 못하니 저런 판단력 흐린 사람하고는 못 살겠네요. 그리고 보태주실 거면 아이 보태주시지. 또 갚으라는 건 뭐예요? 그럴 거면 감놔라 배놔라 하지도 마셔야죠. 얘가 보자 하니까 그래, 이혼해라 해. 아주 지 잘 살으라고 고급 정보나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구니? 그 집 집값 올라서 우리 주영이 부자 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 한번 보자. 네, 어머님. 오빠한테 빌려준 돈이나 꼭 받으세요. 다 큰 아들 품에 끼고 잘 사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결국 저는 그 길로 이혼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부모님 말만 듣고 비싼 값에 사려는 미친 남편을 믿고는 더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모님 말만 듣다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친구 말대로 재개발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뜨고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남편 놈은 결국 그 집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출퇴근하다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차단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 저런 한심한 인간을 떼어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음 저 허름한 집에 살면서 대출에 허덕였을 거 생각하면 태어났을 아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역시 쎄한 기분이 들 때는 빠른 손절이 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 중에 쫓기듯이 결혼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제 케이스가 딱 그 예시에 들어맞을 듯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워낙 인간관계가 좁고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는 모솔로 살아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남자를 놓쳤다가는 결혼할 기회 자체가 없을 거라는 조바심이 들어 저는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한 5천만 원?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나 그런 돈 없어. 에이, 왜 이래?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은근히 돈 많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장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산이 있다며? 장모님은 그 돈 쓰실 생각 없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쓰라고 하시던걸? 나랑 우리 엄마랑 하는 대화를 엿들으면 어떡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장모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들린 거야.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 기분 나쁘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못 들은 척 해줘야지. 갑자기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하냐?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우리가 무슨 사이야? 무촌인 부부 사이야. 부모보다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우리 사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해? 자기한테는 내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5천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래?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 그 돈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5천만 원으로 막지 못하면 당신 남편 감옥 가야 해. 그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회계 장부에 문제가 생겼어. 상사랑 얘기해봤는데 돈만 채워넣으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준다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우린 가족이지.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가족이랬어. 그럼 빌려주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남기신 돈은 엄마가 갖고 계셔. 엄마한테 말해서 받아올게. 야호, 정말 고마워.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혼자 남으신 저희 엄마가 눈에 밟혀 결혼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댁에만 잘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가, 우리 규진이 말 들어보니 너 요즘 아주 친정 문지방이 닳게 들락거린다면서? 네? 규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규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규진 씨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으셨다길래 그거 가지러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예요. 세상에,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원. 쯧쯧. 제 행동이 어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네가 갈비찜 하는 걸 배워서 규진이한테 직접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친정엄마한테 받아오면 어떡하니?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엄마는 그냥 남이야 남.
너의 유일한 가족은 규진이랑 시댁 식구들 뿐이라고. 네?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남이 되나요?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 하루에 3번씩 복창하면 너의 그 멍청한 머리에도 입력이 되겠지. 아니,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외출할 때 휠체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요.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네 엄마는 네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너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규진이 내조나 잘하고 우리 집 대소사에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아가씨는요? 만약 아가씨가 결혼하면 어머님은 관심 끄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끼고 있는 거지. 예진이 결혼하는 순간 나는 걔랑 남남이야.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만 오면 끝이라고. 말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천륜, 그딴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여자한테 부모는 시댁 부모뿐이다. 감히 친정 부모랑 왕래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혹여나 친정에 돈이라도 퍼다 주다가 걸리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 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가씨 남편은 부모가 2분 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아가씨에게는 시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씨는 시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주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과의 연을 끊고 시댁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 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도대체 왜 네 친정엄마가 나오는 거니? 그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시다가 잠깐 들리신 거예요. 오래 안 계셨고요. 한 5분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집에 앉아 있는데 기운 쎄하지 뭐니. 그래서 불시 점검을 나와 본 건데 역시나 너 우리 규진이 출근하고 없을 때는 맨날 네 엄마 불러서 놀지? 프리랜서 번역이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집에서 노는 애잖아. 이렇게 우리 규진이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놀지 않아요. 웃기지 마. 집에서 일한다는 애가 그 시간에 지 엄마를 불러들여? 정말 내 속이 터져. 우리 규진이가 착해 빠져서 저런 모질이 와이프를 데려오고 저 모질이는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지 엄마까지 끌어들이다니. 아이고, 우리 규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저와 친정엄마의 만남을 감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아, 왜? 나 바빠. 집에 가면 얘기하든가. 중요한 얘기야. 자기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보고 결혼했으니 출가회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 아냐?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물어보고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가 남편 데리고 어머님 댁에 놀러 오잖아. 그런데 왜 나는 친정엄마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걔는 시댁이 없잖아. 너는 왜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래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니? 됐어. 너는 알 거 없고. 제발 우리 엄마 말 좀 들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모님,
뭐가 좋다고 자꾸 만나려고 해? 그냥 집에 좀 계시라고 해. 저는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날 저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요즘 왜 이래? 허구헌날 친정가 있고 장모님이랑 놀러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해. 나만 그래? 자기도 맨날 어머님이랑 꽃놀이 다니고 쇼핑 다니잖아. 자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또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라는 헛소리 하려고? 결혼할 때만 해도 순하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너 이러다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엄마한테 크게 혼난다. 나 그날 니네 집 안 가. 우리 엄마랑 호캉스 가기로 했어. 너 진짜 약 먹었니? 나한테 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해. 이런 걸로 우리 집안 뒤집어 놓지 말고. 네가 언제는 말로 해서 듣는 인간이었니? 아무튼 니네 집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명절 때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다, 시애미. 너 지금 친정이라면서 어디 명절에 시댁 안 들리고 친정부터 가는 거냐? 거기 지금 아가씨도 와 있다면서요. 아가씨는 결혼했는데도 왜 친정에 가 있어요? 걔는 시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시댁이 있는 여자가 친정에 가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 네 애미 휠체어 뺏어서 산속에 갖다 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시댁 오거라. 네,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가면 그 집 인간들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딱 기다리세요. 너 반응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어쨌길래 네가 오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가서 다 얘기할 거거든요. 아가씨가 일부러 부모 없는 고아 찾아서 결혼한 스토리요. 아가씨가 그 남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오로지 부모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가씨 남편은 그동안 부모 없이 산 것도 서러운데 부인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자기 엄마한테서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머님이랑 규진 씨 대화 내역 뒤지니까 다 나오던걸요? 잘하면 어머님 딸내미 이번 기회에 이혼할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애정 없는 결혼이었으니 상관없겠죠?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차 멈춰. 싫은데요? 저 거기 가서 할 말 많아요. 규진 씨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얘기도 가관이더라고요. 부모 없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하는데 친정엄마 하나 딸려있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셨던가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은 그렇게 발뺌하시려고요? 그럼 어머님 아들만 사이코패스 만드시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왜 사이코패스야? 규진 씨가 어머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어차피 곧 죽을 거라 고아랑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농담이면 그런 소리 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농담으로 어머님 곧 죽을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씹으려? 미친 할망구야. 너야말로 반성해. 나한테는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네 딸은 네가 끼고 살고 싶으니 억지로 고아랑 결혼시킨 거 부끄럽지도 않니? 나한테는 친정이랑 금전거래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네 딸한테는 내 돈 뜯어서 결혼자금 지원해준 게 말이 되냐고. 난 우리 딸한테 결혼자금 지원해준 적 없다. 규진 씨가 회사에서 사고 쳤다고 거짓말해서 나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지 가족, 지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온 배우자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딸내미도 이혼시키고 나도 이혼할 거야. 아가, 제발 진정 좀 해다오. 내가 너희 엄마 못 만나게 한 것 때문에 잠시 흥분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네 화가 풀리겠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랑 당신 집안은 이제 인연 끝이에요. 저는 그 집으로 쳐들어가 아가씨 남편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아가씨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말 잘 듣는 제가 좋았던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얼른 이혼을 끝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잘한 결정이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